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비로컬 에디터 이기자입니다. 오늘도 출장 팟캐스트로 나왔습니다. 한교 와디즈 본사의 황인범 영업총괄이사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네. 와디즈를 털러 왔는데요. 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로컬 트렌드, 로컬 비즈니스의 연관성을 좀 찾아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하면은 거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 각종 뭐 트렌드 저널이라든가 뭐 매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게 있으면 더 와디즈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뭐 업계 탑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뭐 위상이라든가 지위 뭐 이런 거일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와디즈가 가장 그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 건수라든가 매출액이 가장 많이 잡히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지금 기준으로는 펀딩 프로젝트들이 1000개 정도 열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키워된다라는 내부의 어떻게 과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더 쉽게 오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와 저희 멤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냉정하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디즈 항상 기업 소개하실 때 보면은 와디즈의 와디가 사막에 흐르는 강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네. 회사 소개를 하세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리 시간에 배웠던 와디는 건천이죠. 네. 평소에는 하천의 형태가 아니다가 우기가 돼서 비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하천이 형성되는 걸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하천도 그런 형태의 건천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홍수가 오게 되면 범람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천들을 정비를 하면서 그 대부분이 좀 복개천화돼서 서울 같은 경우에 수많은 하천이 이제 땅 속에 있죠. 맞습니다. 네, 갑자기 와디 얘기에다가 서울의 복개천 얘기로 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와디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담아서 회사 소개를 하시잖아요. 와디즈의 상징적인 네. 인물로서 한번 와디즈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디즈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저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흐르는 강,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그 와디가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고 해요. 근데 아주 자주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물을 조달하거나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와디는 반드시 있어야 할 수단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창업시장이 한 불과 6, 7년 전 혹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많아졌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디즈가 2012년도에 이제 저희 창업하신 두 분이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계속 들어보고 또 그 과정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다 보니까 창업 환경에서 어떤 누군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기준은 여전히 스트릭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와디즈가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들에게 그 불모지 같은 자금 조달 영역에서 와디즈 같이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형태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창업 자금 혹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와디즈도 사막의 강, 와디가 여러 개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작게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흐르는 강을 많이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복수의 의미로 와디즈를 의미를 하게 된 거였어요. 지금도 아까도 제가 1000개라고 했을 때는 뭐 혹자는 되게 그 정도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도 수만 개의 법인이 태어난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와디즈의 고객은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와디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을 위해서 와디즈가 온전히 창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집중하고 해나가야 할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와디라는 어원으로부터 저희가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와디즈라는 브랜드는 아주 저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원동력이 되고 근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은 딴짓 못하죠. 비로컬이 로컬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사명을 그렇게 만드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와디즈도 되게 비슷한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뭐 와디즈가 창업 환경에 필요한 강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냥 물 얘기로 가면은 지금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갔거든요. 바꿔가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면은 돈줄이 막히는, 어르신들 용어로는 돈맥경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와디즈가 이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결합되어져서 이 펀딩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또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3월 달에 로컬 창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컬 창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또 라이프스타일 창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그러다 보니 밀레니얼의 창업은 어떤 속성을 갖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밀레니얼들이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창업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과 맞는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들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크라우드 펀딩인 거죠. 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좀 네. 설명을 좀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진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 말에서는 크라우드의 리을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알바름인지 엘바름인지를 명확하지 않아서 크라우드 펀딩이 그 군중을 의미하는 클라우드인데 구름이 이제 클라우드잖아요. 맞아요. 클라우드라고 해서 보통 IT 쪽에서 이제 무슨 네. 하드디스크 공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구름처럼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 거죠. 전혀 다르죠. 네. 크라우드 펀딩은 그러니까 CROWD, 네. 크라우드 군중, 대중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펀딩, 자금을 조달한다.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면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사람은 그 은행의 창구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그 한 은행의 지점장일 수도 있겠죠. 자금을 조달해 주는 데 있어서 심사 주체가 은행원 혹은 전문 지식을 갖춘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창업자들에게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하는 주체가 어떤 산업군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중들이 이 창업자의 이야기나 창업자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그의 도전에 무언가 공감을 했을 때 정서적으로 혹은 뭔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대를 하면서 그 기대 심리가 의사결정에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전통 금융이 있고 대한 금융이 있다고 했을 때 크라우드 펀딩은 대한 금융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이 대한 금융 영역에 속할 때 크라우드 펀딩과 전통 금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심사의 주체가 다르다. 한 사람이 심사하느냐, 여러 사람이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펀딩을 봐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미있어서일 수도 있고 멋있어서일 수도 있고 응원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기준을 삼고 심사를 해서 펀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구조 자체가.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구매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구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 구매 행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 패턴이나 서비스의 발전이나 혹은 어떤 하나의 그 산업군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변화는 되게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와디즈는 옛날에는 그래도 뭐 가치 소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거든요. 와디즈 사이즈도 바뀌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배달의 민족이 제가 항상 이 비교를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 처음 태어났을 때 즈음에는 전단지를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서비스였어요. 그 전단지가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메뉴가 생기고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유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다 들어왔고요. 거기 플랫폼이 되면서 배달의 민족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쿠팡이츠라는 서비스도 생겼고요. 그 와디즈가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산업도 국내에서 영화 창작자들이나 크리에이터들 영역에서 작게 시작했거나 혹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후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펀딩 프로젝트가 많아졌다면 그 시기에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제조업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에 도전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점점 창업이 활성화되는 그 시기 동안 제조 창업도 하드웨어 창업도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많은 창업자들이 나오면서 그 창업자들이 자금 조달 수단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국내에 와디즈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와디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자나 혹은 후원에 가까운 영역의 펀딩들이 많았다가 시장이 커지고 시장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패션, 푸드, 홈 리빙, 뷰티 다양한 산업군에서 무언가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와디즈에 펀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가 확장하면서 그러면 공급자들도 달라지지만 펀딩을 하는 저희가 부르는 서포터라는 영역도 네네.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와디즈 회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후원을 기반으로 들어온 회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또 새롭게 들어온 회원분들은 제조를 보고 들어오는 분들, 혹은 어떤 먹거리를 보고 들어오는 분들, 어떤 로컬의 크리에이터들을 응원하고 싶어 들어오는 분들, 되게 다양해지면서 지금 350만 정도 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350만의 그 회원의 분포는 관심사가 되게 다양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와디즈가 하고 있는 소비 행태가 일반 구매에 가깝다라는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소비의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 소비라는 말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와디즈가 생각하는 가치 소비는 굉장히 협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초창기 와디즈에서 창작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펀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5만 가지 상품 다 들어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치 소비 얘기를 좀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소비들을 보면은 가치 소비, 착한 소비의 경향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싸지만 원산지가 분명한 거를 사서 먹고 싶어. 근데 그거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제조를 하는 제조업자를 내가 후원함으로써 이런 제조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야. 대표적인 게 토민이 그런 케이스죠. 가치 소비라는 것과 그 착한 소비라는 게 공급자가 깨끗하고 좋은 걸 써서 혹은 네. 국내의 물품을 써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하는 게 착한 소비 행태가 아니라 그 소비를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가치와 착한이란 말을 붙여서 표현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제 기준에서 가치 소비, 착한 소비는 2014년도에서 한 16년도 정도? 예를 들면 소셜벤처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면 제작하는 기업이 뭐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하는 형태. 근데 저는 지금의 소비자들이 거기에 물론 가치를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죠. 그 MZ세대 얘기가 나왔는데 제 기준 나름대로의 그 MZ세대들의 창업을 하는 기준을 좀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상의 어떤 불편함이나 사회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비즈니스로 풀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패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죽 자켓은 왜 이렇게 맨날 비싸? 실제 안 비싼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 편견을 깨고 싶은 게 본인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깔창생리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맨날 나오긴 하는데 없어지질 않아. 하지만 관심도가 푹 떨어져 있어. 깔창생리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질로 만든 생리대를 꾸준하게 팔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작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는 제품을 출시를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크고 작은 혹은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정말 사회에서 해결해주지 못한 큰 어려움들, 그러니까 되게 문제의 그 경도가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니까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펀딩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거에 공감하고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 펀딩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비 행위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공급자와 소비자가 봤을 때 공급자가 풀어내는 방식, 소비자 되게 익숙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착한 소비다, 가치 소비다라고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와디즈에서는 그냥 소비인데요. 이걸 더 멀리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가치 소비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상품이 집 앞에 있는 마트, 동네 마트는 없어요. 와디즈는 있어요. 그러니까 와디즈에서는 일상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 안에서는 이게 일상이 아니라 이상한 거죠. 특이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와디즈가 어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를 리드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와디즈가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단순히 어떤 대한금융의 형태의 플랫폼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무형적 플랫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을 재화를 공급하고 돈을 주고받는 형태로 그래서 이사님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되는 곳이 와디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표현이네요. 바꿔 말하면 그런 비즈니스를 실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전에는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 제품화하려면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양산 단계로 가야 되고 양산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전국의 유통망에 깔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특정 제품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전국에 있는 문구점에 깔겠다. 그럼 초도 물량만 2만 개 이상을 찍어야지 문구점에 한 개씩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구점에서 그걸 판매를 해서 반응이 좋아. 발주가 들어와. 그때부터는 재앙이 벌어져요. 맞아요. 10만 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낼 자금이라든가 방법이 없는 거죠. 특히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러브콜이 들어와도 그다음 후속 작업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유통을 하더라도 물류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물류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국 시장이 넓으니 중국에 갖다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수량은 기본적으로 몇 컨테이너씩 맞아요. 제품을 줘야지 우리가 유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계속 산 넘어 산인데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똑같은 규모의 산인 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맞아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와디가 모여있는 와디즈에서는 가능한 게 되는 거죠. 특이한 게 일상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그 와디즈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컬 얘기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황 이사님을 처음 뵀던 게 2020년 1월에 강릉에서 있었던 릿 2020 행사에서 뵀거든요. 이제 그때 뵈었을 때 그때 MISC 김정태 대표님이랑 또 한 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희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 세 분이 이제 패널로 앉아서 로컬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로컬에서 펀딩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용법을 모른 채 펀딩을 받겠다고 온다. 와디즈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온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규제를 넘어서는 뭔가를 해보려고 오셨는데 자기 지역에 걸려있는 규제가 뭔지도 갖고 와가지고 그게 이제 서비스화 되거나 상품화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이게 사실 그 릿 2020에 오셔가지고 그 로컬이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구체화되고 돈도 벌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다 가신 케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분이 로컬로 와서 뭔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숫자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2019년 따져보니 와디즈에서 1,400억 정도가 펀딩이 됐다. 맞아요. 네, 여기에 적지 않은 영역이 로컬에서 온 거다. 로컬로 가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일단 저는 제 주변에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누구는 진짜 잘 알아보고 진짜 잘 준비를 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단 뭔지 모르고 그냥 해봐야겠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날도 명함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결국엔 저한테 제가 이메일로 한번 쫙 연락을 돌렸는데 저 답장 주신 분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일 거고 제가 그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링크를 좀 이렇게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펀딩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펀딩을 남들처럼 성공하는 게 어려워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펀딩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하고 싶은 그 사람이 뭐 한두 명이면 조명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400억에서 제가 로컬에서 상당 부분 만들었다?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와디즈는 적어도 전국의 모든 창업자들이 쓰는 서비스 혹은 전국의 모든 창업자들이 무언가 새롭게 도전할 때 펀딩이라는 건 언젠간 한번 해야지. 혹은 창업자라면 내 주변에 한두 다리만 건너면 펀딩한 사람들은 무조건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전국 각지에서 저희 서비스에서 신청 들어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펀딩을 진행하겠다라고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만 한 달에 또 역시 뭐 수천 건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팀들이 수천 건이 지금도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고 저희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다 서울, 뭐 경기도 수도권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어딜 다녀야 되면은 여기 근처에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못 만나요. 매주 뭐 수, 목, 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카테고리별로 혹은 지역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이나 그 카테고리에 모여있는 전국에 있는 창업자들을 온라인으로 멘토링 해주는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세상에 사람들은 많구나. 그럼 저한테 이걸 언제 느꼈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한 5년 전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서 스타트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무슨 모여가지고 뭔가 총회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봤던 그 창업자들의 모습은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창업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오히려 그냥 동네 가게 가면, 마트 가면, 혹은 시장 가면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창업을 하시겠다고 모여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맞아. 저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의 창업자고, 그리고 아마 되게 주변 인물들일 거야. 그리고 앞으로 창업은 저분들처럼 저렇게 일상화될 거야.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최적의 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다. 와디즈에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제주도에서 펀딩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 결성되었을 때 한 100분 앞에서 100개 기업 앞에서 제주도에서 펀딩 성공한 거 5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여기 5개 중에 한 분이 뒤에 계십니다. 그게 카카오 패밀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가 사례가 되니까 더 잘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잘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모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노하우가 전파가 되죠.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3년을 하니까 와디즈가 굳이 제주도 안 가도 제주도에서 자생적으로 펀딩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되려면 정말 좋은 정보들 그리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는 어렵거든요. 펀딩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로부터 펀딩을 받아야 되고 펀딩 받아서 끝이 아니라 생산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생산을 해서 잘 보내줘야지 그 다음 그 고객들과 관계가 맺어짐에 따라서 그 다음 뭔가 새롭게 시도할 때 이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스노우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그 2019년에 로컬 기획자를 네. 이제 뽑는다고 네. 막 하셨었잖아요. 그게 이 맥락에서 같이 맞아요. 이루어졌던 건가요? 맞아요.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네. 제주도는 제주도고 강릉, 부산, 뭐 울산, 뭐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전체 다 제주도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이다. 어디인가에 다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그때 로컬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남해 봄날에서 출판한 그 로컬의 미래라는 책을 딱 읽고 내가 생각했던 걸 이 책에서는 이미 다 적어놨네. 내가 느낀 바를 여기 책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네. 라는 걸 느끼면서 로컬에 계신 창업자분들이 정보에 굉장히 목말라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브런치에 로컬의 미래에서 읽은 감명 깊었던 구절들을 좀 앞뒤에 달아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그 구절에 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고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 했는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들의 유형이 6개인가 7개였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딱 잘라말하면 로컬 크리에이터. 맞아요. 그냥 모든 창업자 다 찾습니다. 사실은. 네, 뭐 가게 하시는 분, 네. 치킨집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다 그냥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그때 아마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브런치를 제가 써서 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나 했을 뿐인데 이게 제 브런치 그 통계를 보니까 2,000건이 넘게 공유가 됐더라고요. 야,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그러니까,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거였구나, 힘이. 글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 실제로 기간을 좀 정했었는데, 대략 한 400~500팀이 그 구글 시트에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2달 동안 전국 다니고, 저희 멤버들도 나눠서 보내고, 온라인으로 또 만나기도 하고, 혹은 요건이 안 되는 팀들 같은 경우에 좀 요건을 정리해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 링크나 이런 거 다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때 연을 맺은 팀들이 지금 전국의 각지에서 되게 활동하는 주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디즈가 꼭 로컬을 보고 있다를 넘어서서 와디즈는 물줄기를 내는 서비스라면 이 물줄기는 우리 한반도 지도 그렸을 때 서울 수도권에만 있어야 되는 물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한강이죠, 한강. 네. 그냥 근데 전국에 다니려면은 되게 깊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가본 지역들을 좀 올해는 많이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젠 저 혼자 못한다. 해서 이제 저희가 1월, 2월 달에 지금 강원 지역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자주 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춘천 쪽에 아직은 이렇게 딱 뾰족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한 5월쯤 됐을 때 춘천에 있는 한 15개 팀이 펀딩을 동시에 열 기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3주 동안 멘토링 좀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사례들을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어제도 전화 안 받지만 구미에도 갔다